안녕하세요. 전선 브리핑입니다. 한국 방산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먼저 K9은 자주포를 떠올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선택한 명품 자주포. 한국 지상 화력의 상징, 그리고 K방산 수출 신화를 대표하는 무기.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무기는 K9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K9이 전선 가까이에서 적을 압박하는 강철의 주먹이라면 K239 천문은 적의 후방 깊숙한 곳을 찌르는 긴 창입니다. K9이 포탄으로 전선을 밀어붙인다면 천문은 로켓과 유도탄으로 적의 지휘소, 탄약고 방사포 진지, 후방 집결지를 겨냥합니다. 그래서 천문은 단순한 다연장 로켓이 아닙니다. 이 무기는 한국이 오랫동안 마주해온 가장 현실적인 위협, 바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태어난 한국형 장거리 정밀화력 체계입니다. K239 천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반도의 지도를 봐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휴전선에서 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인구, 산업, 교통의 중심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수십 년 동안 휴전선 인근과 후방 지역에 대량의 포병 전력을 배치해 왔습니다. 북한에게 포병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협박의 언어이고 심리전의 도구이며 전쟁 초기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특히 방사포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로켓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정밀도가 낮더라도 넓은 지역을 위협할 수 있고 민간 사회에 큰 공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한국 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수도권을 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 방사포 전력이 갖는 전략적 의미입니다. 많이 쏘는 것, 갑자기 쏘는 것, 그리고 한국이 즉시 결심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 북한의 포병 전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맞고 나서 같은 방식으로 되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북한이 먼저 포문을 여는 순간 한국은 그 발사 원점을 찾고 지휘소를 끊고 탄약 보급선을 무너뜨리고 다음 발사를 준비하는 진지를 침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무의 존재 이유입니다. 실제로 남북 간에는 포병 충돌의 기억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입니다. 당시 북한은 해안포와 방사포를 동원해 연평도를 공격했고 한국군은 K9인 자주포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그날의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북한의 포병 위협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점입니다. 둘째, 서북도서와 수도권 방어에서 반격 속도는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적의 포병 진지를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화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천문은 아직 직접적인 대응 수단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K239 천무가 북한 방사포와 실제 전장에서 직접 맞붙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천무의 의미를 약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천무는 이미 벌어진 포병 충돌의 교훈 위에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더 위험한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실제로 발사된 무기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공격 결심을 하기 전에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무기, 먼저 쏘는 순간 자신도 치명적인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무기, 그런 무기가 진짜 억제력입니다. 천무가 바로 그 역할을 맡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전력은 과거보다 훨씬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22mm, 240mm 방사포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300mm급 장거리 방사포, 그리고 600mm급 초대형 방사포까지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KN-09 계열은 기존 방사포보다 훨씬 긴 사거리를 목표로 개발됐고 KN-25로 알려진 600mm급 체계는 일반적인 다연장 로켓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600mm급 체계를 단순한 포병 무기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암시하고 남한 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과시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북한의 방사포는 더 이상 전방 지역을 괴롭히는 재래식 포병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후방기지, 공항, 항만 지휘시설, 심지어 정치적 중심지까지 압박하는 장거리 타격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한 방어, 단순한 요격, 단순한 포격전, 이 세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발사하기 전부터 감시하고 발사 직후에는 원점을 추적하고 다음 발사를 준비하기 전에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K239 천무는 바로 이 임무를 위해 존재합니다.
천무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의 발사 포드를 가진 모듈형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많은 로켓을 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탄약을 조합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표적을 제압해야 할 때, 중거리의 방사포 진지를 공격해야 할 때, 더 깊은 후방의 지휘소나 탄약고를 타격해야 할 때, 천무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239mm 유도 로켓은 약 80km급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무유도 방사포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과거 다연장 로켓의 이미지는 넓은 지역을 덮는 무기였습니다. 많이 쏘고 넓게 퍼뜨리고 지역 전체를 제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무는 그 개념을 바꿉니다. 필요할 때는 넓은 지역을 제압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특정 표적을 정밀하게 찌를 수 있습니다. 방사포 진지 하나, 지휘소 하나, 탄약 저장고 하나, 교량 하나, 통신 거점 하나, 전장의 핵심을 골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무는 단순한 로켓포가 아니라 정밀화력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거리만이 아닙니다. 현대전에서는 얼마나 멀리 날아가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보고 얼마나 빨리 쏘고 얼마나 빨리 사라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천무는 차량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동성이 높고 발사 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이것을 슈덴스쿠트, 즉 쏘고 이동하는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현대전에서는 발사 순간 위치가 노출됩니다. 레이더가 포탄과 로켓의 궤적을 추적하고 드론이 상공에서 움직임을 감시하며 위성과 전자정보 수단이 전장 전체를 들여다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는 포병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무는 단순히 강하게 쏘는 무기가 아니라 빠르게 쏘고 빠르게 빠지는 무기입니다. 이동하고 숨고 다시 쏘고 다시 사라지는 방식으로 생존성을 높입니다. 이것은 북한 방사포와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북한은 수량과 기습 대량 발사에 강점을 둡니다. 한국은 정찰, 지휘 통제, 정밀 타격, 기동성을 하나로 묶어 대응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많이 쏠 수 있는가를 앞세운다면 한국은 어디를 정확히 때릴 수 있는가로 맞섭니다.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공포를 만들려 한다면 한국은 발사 원점과 후방 핵심 시설을 향해 계산된 응징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차이가 바로 천무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천무는 북한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첫째, 발사 원점은 안전하지 않다. 둘째, 갱도진지 밖으로 나와 발사하는 순간 추적될 수 있다. 셋째, 전방 포병뿐 아니라 후방 지휘소와 탄약고도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 한국은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하는 쪽에 머물지 않고 정밀하게 반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억제력입니다. 무기를 많이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억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 무기를 실제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맞으면 아프다가 아니라 쏘는 순간 내 체계 전체가 흔들린다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천무는 바로 그 인식을 만드는 무기입니다. 여기서 K9인 자주포와 천무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K9은 전선 가까이에서 지속적인 포격 지원을 담당합니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빠르게 사격하며 한국군 지상작전의 핵심 화력으로 움직입니다. 반면 천무는 더 깊은 곳을 봅니다. 적의 후방, 지휘체계, 방사포 진지, 탄약 저장소, 병창 거점, 공항과 항만으로 이어지는 연결망. K9이 전선의 압박을 담당한다면 천무는 적의 전쟁 지속 능력을 흔듭니다. K9이 강철 주먹이라면 천무는 긴창입니다. K9이 전방의 불길을 막는다면 천무는 그 불길을 만들어내는 후방의 손을 찌릅니다.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한국군의 지상화력은 단순한 포병 전력이 아니라 하나의 입체적인 화력망이 됩니다. 가까운 곳은 K9이 맞고 더 먼 곳은 천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정밀 타격은 미사일 전력이 담당합니다. 이렇게 층층이 쌓인 화력 구조가 바로 현대 한국군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천무의 또 다른 의미는 한국형 킬체인과도 연결됩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 정포 위협에 대응하려면 단순히 방어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지휘부의 결심을 돕고 실제 타격 수단을 신속히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천무는 이 체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중간층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전술 미사일보다는 운용이 유연하고 일반 포병보다는 사거리가 깁니다. 비교적 빠르게 배치할 수 있고 다양한 표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과도한 확전 부담을 줄이면서도 강력한 응징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반도에서 모든 군사 대응은 단순한 화력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지와 확정 관리가 함께 따라옵니다. 북한이 제한적인 포격 도발을 했을 때 한국이 어느 수준으로 대응할 것인가, 어디를 때릴 것인가, 얼마나 빨리 때릴 것인가, 어떤 무기를 쓸 것인가, 이 선택은 군사적 판단이면서 동시에 전략적 판단입니다. 천문은 이 선택지를 넓혀줍니다. 너무 약하지도 않고 너무 과도하지도 않은 장거리 정밀 대응, 전방 포병만이 아니라 후방의 핵심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능력, 상대에게 분명한 대가를 보여주면서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제 가능한 화력, 이것이 한반도에서 천무가 갖는 진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천무는 단지 북한만을 위한 무기일까요? 아닙니다. 천무의 출발점은 한반도였지만 그 가치는 세계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장거리 화력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전차만으로는 전장을 지배할 수 없고 보병만으로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으며 장거리 정밀화력 없이는 적의 후방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때 폴란드가 선택한 것이 한국의 천무, 즉 호마르케입니다. 폴란드형 천무는 단순 수입품이 아닙니다. 폴란드의 차량과 지휘 통제 체계에 맞게 통합되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생산과 탄약 공급망까지 연결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 한국 방사는 좋은 장비를 싸고 빠르게 공급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천무 수출은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제 한국은 발사대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탄약, 정비, 훈련, 기술 협력, 현지 생산, 장기 업그레이드까지 포함한 하나의 방산 생태계를 제시합니다.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의 선택도 같은 흐름에서 봐야 합니다. 발트해와 북유럽은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을 직접 체감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장거리 화력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무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가격 경쟁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빠른 납기, 다양한 탄약 운용 능력, 한국군 운용 경험, K9을 통해 이미 검증된 신뢰, 그리고 현지 조건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사례는 상징적입니다. 노르웨이는 혹한과 거친 지형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장거리 정밀화력 체계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다는 것은 천무가 더 이상 한반도 전용 무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반도의 긴장 속에서 태어난 무기가 이제 유럽의 안보 지형 속에서도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K방산의 현재 위치입니다. K9 자주포가 한국 방산의 문을 열었다면 천무는 그 문을 더 깊은 전장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K9은 한국도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천무는 한국은 장거리 정밀 화력과 탄약 공급망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자주포는 전술적 화력의 상징입니다. 다연장 로켓과 장거리 정밀 타격은 작전적 깊이를 만드는 무기입니다. 즉 천무는 한국 방산이 단순한 장갑차와 포병 장비 수출을 넘어 현대전의 핵심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섰다는 상징입니다. 물론 천무에도 과제는 있습니다. 첫째는 탄약 생산 능력입니다. 장거리 정밀 화력에서 발사대만큼 중요한 것은 탄약입니다. 전쟁은 발사대 숫자로만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유도 로켓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보관하고 보급할 수 있는지가 실제 전투 지속 능력을 결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첨단 무기도 탄약이 부족하면 침묵합니다. 강력한 발사대도 로켓이 없으면 이동식 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천무의 진짜 경쟁력은 앞으로 탄약 생산망을 얼마나 넓고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는 네트워크 통합입니다. 천무는 혼자 싸우는 무기가 아닙니다. 드론, 레이더, 위성 정찰기, 지휘 통제 체계와 연결될 때 가장 강해집니다. 표적을 먼저 발견하고 정확히 식별하고 사격 명령을 빠르게 전달하고 타격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순환 체계. 이른바 센서에서 슈터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천무의 가치는 커집니다. 셋째는 북한의 진화입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방사포와 전술미사일, 무인기, 전자전수단을 계속 결합하려 할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포를 배치하는 수준을 넘어 더 정밀하고 더 빠르고 더 복합적인 위협을 만들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무도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거리 확대, 탄약 다양화, 정밀도 향상, 재장전 속도 개선, 무인 정찰 자산과의 연동, 전자전 환경에서의 생존성, 이 모든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천문은 한국군에게 단순한 화력 장비가 아닙니다. 북한의 방사포 위협 앞에서 한국이 구축한 정밀 억제력의 핵심 축입니다. 천문은 북한에게 말합니다. 많이 쏘는 것만으로는 전장을 지배할 수 없다. 먼저 쏘는 순간 당신의 발사 원점도 안전하지 않다. 전방의 방사포뿐 아니라 후방의 지휘소와 탄약고도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제 피해를 견디는 나라가 아니라 정확히 계산하고 정밀하게 응징할 수 있는 나라다. 이 메시지가 바로 천무의 전략적 의미입니다. 북한의 방사포가 공포를 만들기 위한 무기라면 천무는 그 공포를 계산 가능한 위험으로 되돌려주는 무기입니다. 북한이 수도권을 위협한다면 한국은 적의 후방 신경망을 겨냥합니다. 북한이 대량 발사를 앞세운다면 한국은 정밀 타격으로 응답합니다. 북한이 숫자로 압박한다면 한국은 기술과 네트워크로 대응합니다. 이것이 한반도 포병전의 새로운 균형입니다. K239 천무는 요란한 무기가 아닙니다. 전투기의 화려함도 없고 전차의 압도적인 모습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천무의 가치는 조용히 드러납니다. 발사대가 움직이고 좌표가 입력되고 로켓이 하늘을 가르고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이 침묵하는 순간 그 짧은 장면 안에는 한국의 기술력, 산업력, 작전 개념, 그리고 한반도 안보의 냉정한 현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K9 썬더가 한국 포병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다면 K239 천무는 한국 장거리 정밀 화력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무기가 함께 있을 때 한국의 지상 화력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K9은 전선을 지키는 강철 주먹입니다. 천무는 적의 후방을 겨누는 긴 창입니다. 하나는 버티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무너뜨립니다. 하나는 전방을 압박하고 다른 하나는 후방을 흔듭니다. 하나는 한국군의 현재를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한국군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 방산을 단순한 대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만들고 정확하게 때리고 오래 지원하며 함께 생산할 수 있는 실질적 안보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반도의 가장 현실적인 위협 속에서 태어난 한국형 장거리 정밀화력 체계 K239 천무가 있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로켓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의 대량 방사포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고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증명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전선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